네, 안녕하십니까. 어른이TV 시즌2 놀고 먹고 싶은 남자 김백수입니다. 오늘 급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동영상 하나를 좀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조회수가 안 나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늘은요 특이한 피규어를 좀 갖고 나왔어요. 아마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 제가 얼마 전에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집에서 누워있다가 심심해가지고 이제 만화를 좀 보고 있었는데요, 우연찮게 정말 보게 됐어요. 근데 스토리가 너무 특이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피규어까지 구매를 하게 됐어요. 테라포마스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다치바나 게니치인가 하는 작가가 그린 만화인데, 저번 방송에서도 피그마 제품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갖고 나온 것도 피그마에서 나왔어요.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피그마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사람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하여튼 오늘 갖고 나온 제품, 테라포마스라는 만화에 등장하는 테라포마라는 제품입니다. 그 만화가 스토리가 되게 특이했어요. SF물에서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왜 인터넷 같은데 좀 이렇게 많이 보시면은 지구의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원이 점점 부족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화성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아마 읽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몇십 년 전부터도 나사에서도 계속 그걸 계획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지금 계속 화성에 우주선을 계속 보내고 있죠. 뭐 얼마 전에는 화성에서 물이 이제 발견됐다라는 뉴스나 뭔가 생명체 흔적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뭔가 인공건축물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화성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에게 뭔가 정복해야 될 땅, 약간 그런 이미지예요. 실제로도 은하계에서는 지구에서 현재 인간이 가진 기술력으로 갈 수 있는 별들 중에 가장 가까운 별이고, 지구와 환경도 좀 비슷하다고 하고요. 물론 이제 뭐 기온차나 뭐 중력이나 이런 건 차이가 있지만, 뭐 자전주기도 비슷하고, 어떤 얘기 들어보면은 원래는 인류가 화성에서부터 왔다고도 하죠. 지구의 자전이 이제 24시간인데 화성의 자전은 24.5시간인가 그렇대요. 굉장히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구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인간이 바로 여차하면 옮길 수 있는 곳은 화성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화성 이주 계획을 베이스로 놓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99년에 인간이 화성으로 이주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일단 온도가 높을 때랑 낮을 때가 굉장히 극심하게 차이가 난대요. 그리고 화성에는 대기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쏟아지는 우주 방사선이나 이런 거를 지구는 그 오존층이 다 그걸 보호를 하고 막죠. 우주로부터 쏟아지는 유해 물질을 다 막아주죠. 근데 화성은 그게 없대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지구처럼 대기를 만들어주고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만화에서 과학자들이 생각한 방법은요, 자연적으로 태양열을 흡수하게끔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내요. 태양열을 흡수를 하려면 이렇게 검은색이 최고죠. 그래서 어디에서나 잘 자랄 수 있는 생물, 이끼하고요, 이끼만 먹고도 잘 살면서 어디에서나 잘 살 수 있는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난 생물, 그리고 몸이 검은색이어야 되는, 그래서 이끼와 그 생물을 화성에 쫙 풀어가지고 화성 자체를 아예 검은색으로 만들자 이거지. 그러면은 태양열을 흡수하는 게 많아질 거고, 그러면 온도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 뭐 온도가 올라가면은 얼음이 녹을 거고, 지표면 아래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녹아 나오면서 대기가 형성이 될 것이다. 뭐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선택된 게 바퀴벌레를 화성에 쫙 풀어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굉장히 이 아이디어가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저는 벌레를 되게 싫어하는데, 저 진짜 집에 바퀴벌레 기어다니는 거 보면 이렇게 숨거든요.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싫잖아.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바퀴벌레는 아시겠지만 잡을 때 이게 느낌이, 아우, 바퀴벌레 특유의 그 느낌 있잖아요. 으드득하고 으스러지는 거. 그러고도 살아있어. 얘네는 진짜 생명력 하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애들이죠. 뭐 지구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생물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그 바퀴벌레를 풀어놔요. 2099년에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을 했는데 500년이 지나요. 2599년이 되죠. 잘 만들어졌나 이제 보려고 화성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이 바퀴벌레 새끼들이 우주 방사선을 맞고서 500년 동안 진화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처럼 진화를 해버려요. 바퀴벌레는 지구에서 3억 년 동안 진화를 안 했거든요. 진화할 필요가 없었던 생물이에요. 그 정도로 생존력이 뛰어나고, 이미 생존에 가장 적합한 몸 형태를 3억 년 전부터 만들어놨어요, 바퀴벌레는. 근데 화성으로 옮겨놓으니까 500년 만에 그 혹독한 화성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얘들이 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냈던 그 정찰대, 탐사대들이 다 몰살당합니다. 이 바퀴벌레한테. 되게 만화가 정해진 주인공이 없어요. 여러분들 간츠라는 만화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간츠가 되게 암울하잖아요. 엄청 하드코어하고 정말 다 죽어나가잖아요. 팔다리 잘리는 건 기본이고 뇌수가 으스러지고 막 진짜 잔인하게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테라포마스라는 만화도요. 얘가 주인공이다 싶으면 그냥 한 방에 다 죽어나가요. 지금 1부 끝나고 2부를 지금 연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누가 주인공인지 몰라요. 재밌는 거는 이제 탐사대를 한번 그렇게 보냈다가 몰살당하고 나서 이제 바퀴벌레들이 진화했다는 걸 알게 돼요, 지구에서. 그럼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서는 인간의 무기로는 안 통하니까 뭐를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지구상에서 바퀴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어떤 이런 곤충들, 이 곤충들도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진화를 했잖아요. 생명의 진화를 했잖아요. 항상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잖아요. 곤충들의 지혜를 빌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저기부터는 몸에 곤충의 DNA를 심는 에모 수술이라는 걸 받아요. 뭐 메뚜기의 능력, 뭐 장수풍뎅이의 능력 이런 것처럼 곤충의 능력을 쓸 수 있게 돼요. 메뚜기의 다리처럼 뭐 강한 킥을 날릴 수 있다든지, 심지어는 나중에는 곤충뿐만 아니라 뭐 개, 딱가재 뭐 이런 것처럼 막 여기에서 개 껍데기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돋아나고요. 완전 막 이상한 능력자 배틀물이 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만화입니다. 한번 너무 어린 친구들은 근데 내용이 굉장히 잔인해서 좀 보기 그렇고 한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이게 영화로도 나왔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거든요. 영화는 참고로 저도 아직 안 봤는데 재미없대요. 만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요거를 한번 볼게요. 예, 피규어를 직접 봐야 되겠죠. 보시면은 이렇게 앞면에는 당연히 이제 피규어가 이렇게 나오죠. 맥스팩토리 라인 피그마 이렇게 브랜드 쓰여 있고요. 옆면에는 이 바퀴벌레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원시인, 원시부족 형태를 닮았어요. 흑인. 그래서 실제로도 좀 인종차별 논란이 좀 있었대요. 근데 뭐 작가는 뭐 딱히 인종차별을 생각하고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뒷면을 보시면은 이 바퀴벌레로 취할 수 있는 포즈들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을 진짜 이런 식으로 죽여요. 어떻게 갖고 놀면 좋다 하는 것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say hello도 합니다. 이렇게 hi 하는 것도 있어요. 이 바퀴벌레들이 웃기는 게 자기들끼리 나중에는 막 진화를 해가지고 언어도 만들어요. 지들끼리 의사소통도 하고 막 그래요. 일단은 제품을 좀 보면요, 본체 하나 들어있고요. 무기죠, 몽둥이. 뭐 원시인들이 썼을 법한 이런 몽둥이. 교체용 손목이 4쌍이 들어있어요. 스탠드. 요거는 개인적으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열어볼게요. 사실 제가 이걸 집에서 한번 열어봤는데 제가 몇 번이고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피그마는요 굉장히 제품이 약해요. 관절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잘못 움직이면 부러집니다. 저도 한번 팔을 부러뜨려 먹었었어요. 제가 이걸 2개를 샀거든요. 하나를 팔을 부러뜨려 먹었어요. 제품을 보시면요, 뭐 전반적으로는 검은색입니다. 뭐 바퀴벌레가 당연히 검은색이니까 검은색으로 다 되어 있고, 더듬이까지 나 있는데 이 더듬이 잘 부러질 것 같아요. 관리 좀 잘 하셔야 되고요. 뒷면 보시면은 이게 검은색이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뾰족하게 나온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엉덩이를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바퀴벌레의 감각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바퀴벌레는요 꼬리 부분에 털 같은 게 2개가 나 있대요. 그게 주변의 변화를 느끼는 감각기관인데 엄청 예민해가지고 초속 2cm로 부는 바람도 느낀대요. 그래서 왜 바퀴벌레 보면은 우리가 잡으려고 이렇게 했다가 탁 하면은 그냥 도망가 버리고 없잖아. 엄청 빠르게 도망가잖아요. 그게 이 감각기관으로 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위험을. 그래서 실제로도 만화에서도 엄청 빨라요. 사람이 못 잡아요.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는 잡을 수가 없는 생물로 진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 만화 보시면요, 바퀴벌레가 진짜 되게 무섭게 느껴져요. 되게 그 만화에서 나온 거랑 되게 흡사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보시면은 역시 피그마의 가장 큰 장점은 조형이죠, 조형. 이런 근육 갈라진 거라든지 얼굴 생김새라든지 정말 만화에서 나온 것과 똑같이 만들어놨고요. 움직이는 거 어느 정도는 다 움직입니다. 고개도 뭐 아래 위로도 이 정도 움직일 수 있고, 뒤는 이렇게 뭔가 날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뒤로는 좀 꺾는 게 좀 안 돼요. 팔도 옆으로는 90도가량. 역시 피그마는 이쪽 분할을 안 해주죠. 어깨 전체로 이렇게 돌리게 돼 있고, 구부리는 거 이 정도 이렇게 알통자랑할 수가 있고요. 허리는 의외로 피그마답지 않게 이중 분할을 해줬어요. 흉부에 하나 해주고 허리 중간에 하나 해줘서 굉장히 구부리는 거 움직임이 좋습니다. 뒤로는 잘 안 꺾여요. 다리 90도 이상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무릎
발목도 이 정도 벗기고 발목 움직임도 굉장히 좋아요. 발목 끝까지도 움직일 수 있게 관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좀 만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좀 재밌기는 한데, 제가 누누이 이 피그마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지금도 좀 다리에 하나 부러뜨려 먹을 뻔했거든요. 이 피그마 관절이 그냥 뺀 김에 좀 보여드리면 약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안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관절 붙어있는 게 한쪽으로만 붙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딱 꺾는 순간 그냥 부러집니다. 제가 부러뜨려 먹어보고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교체용 손목으로 무기를 좀 달아볼게요. 저도 무기는 지금 아직 안 달아봤거든요. 넷쌍인 줄 알았는데 손목이 넷쌍하고 9개가 들어있네요. 되게 좋네. 그럼 이 바퀴벌레들이 막 수화 같은 것도 하고 하거든요. 그 수화 손가락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와, 좋은데? 손목에 이거를 달아줬는데, 이거 빼라고 달아준 것 근데 되게 안 빠져. 어우 씨, 뽑다가 지금 잃어버릴 뻔했네. 무기가 손하고 잘 안 맞거든요. 이게 따로 빼는 건 아니고 손목이 약간 고무 재질로 유연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우겨 넣는 것 같은데, 이게 무기가 부러질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그 같이 검 부러뜨려 먹었잖아요. 되게 무섭네. 조심해서 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우겨서 넣습니다. 좀 아쉬운 게 얼굴 표정 같은 거를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얼굴 표정을 안 넣어줬네요. 머리가 뭐 따로 빠지는 게 있나? 제가 지금 왜 이거를 해보냐 하면은, 얼굴이 이렇게 분할이 돼 있고요, 박스 뒷면에 보시면은 눈동자가 막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눈 돌아가는 기믹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빼기가 너무 무서워요. 부러질 것 같아. 뺐다. 되게 무서웠는데 머리를 뺐거든요. 뺐더니 뒤에 눈이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요거를 움직여가지고 눈 옆으로 보는 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네. 이거 원래 저기 고토부키야 쪽의 그 아이디어였는데, 눈 이렇게 움직이는 거. 피그마가 이런 아이디어를 좀 채용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눈 돌아가는 옆에 보는 눈으로 바꿨어요. 이게 되는구나. 이거를 피그마의 어떤 진화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까요? 제 관점에서는 피그마한테 별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남의 아이디어 뺏긴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무게중심이 꽤 잘 잡혀요.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놀 수가 있고요. 눈 들어가는 건 몰랐어요. 저 이거 포장을 먼저 한번 까봤는데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정말 쓸데없는 설명서기는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눈 움직이는 거를 고전을 했던 이유가 있네요. 이게 뭐에 쓰는 건지 아까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눈알 뽑을 때 쓰는 거였어요. 여기에 이제 아까 그 꼽는 구멍이 있네. 이걸로 이렇게 꼽아갖고 틀으란 얘기네요. 보통 이런 거 잘 안 보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좋네요, 그죠? 이렇게 몽둥이 갖고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say hello 하는 모양도 만들 수가 있어요. 되게 표정이 좀 약간 벙찐 표정이잖아요. 아이고. 저 이런 거 정말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아시죠? 난 지금 이렇게 떨구는 거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잘 꽂아놔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say hello. 표정이 되게 벙찐 표정이라서 되게 귀여워요. 은근히 귀여운 맛이 있어. 근데 제가 이거 사고 나서, 이거 배달받고 나서 이날 밤에 바로 집에 잠깐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어놨는데, 보통 한국 바퀴는 안 날아다니는 거 아시죠? 근데 커다란 게 푸르륵 하고 날라 들어온 거야, 방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풍뎅이 같은 게 날라왔나 이랬어요. 근데 바퀴야. 이거 산 바로 그날에 되게 놀랐어요. 바퀴는 한 마리 들어오면은 집에 진짜 왕국을 건설하고 사는 동물이잖아요.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일단 한 마리 모인다라는 건 그 집은 이미 바퀴가 점령했다는 얘기잖아. 물론 날라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물론 잡긴 했어요. 때려 잡긴 했는데, 난 아직도 그거 생각나네. 그 바퀴 이렇게 눌러서 잡아 죽일 때 그 소름 끼치는 쉣. 아무튼 나중에는요, 이 만화 보시면은 DNA 수술을 받고도 얘들을 못 이겨요. 다 몰살당해요. 그리고 얘들도 점점 여기에서 더 진화를 하거든요. 언어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건축물 만들기 시작하고, 인간이 그런 곤충의 기술을 쓰는 걸 보고서는 자기들이 죽인 인간 시체를 가져가서 그걸로 자기들도 DNA 실험을 해요. 이제 그냥 바퀴가 아니라 말벌의 능력을 지닌 바퀴, 뚜기의 다리 힘을 가진 바퀴, 막 이런 식으로 얘들도 진화를 해요.
인간이 쓰는 총 이런 것도 다 봤기 때문에 그것도 만들어내고요. 나중에 이게 떡밥이 살짝 있는데 얘네가 그냥 그 우주 방사선만 가지고 진화를 한 게 아니라 누군가 이제 지구에서 얘네를 개조를 해가지고 얘네랑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지구도 이제 그 화성이라는 땅을 놓고서는 각 나라별로 그 정치 싸움을 하거든요. 새로운 신세계니까 옛날 우리 왜 이제 포르투갈이랑 뭐 스페인이랑 영국이랑 막 이렇게 함대전 펼쳤잖아요. 세계 식민지를 놓고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화성이라는 식민지를 놓고서 각 나라들이 지구에서는 막 정치 싸움을 펼치고 있고 화성에서는 막 다 죽어나가고 있고 원조를 못 받아가지고. 만화가 저는 이런 만화가 되게 좋아요. 막 음모가 막 난무하고 치열한 두뇌 싸움도 있고 거기다가 이런 뭔가 벌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 같은 것도 막 나와요. 설명 긴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싫어할 만한데 저는 그런 설명이나 잡다한 지식이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혹시 그렇게 뭐 피규어에 대해서 크게 할 말은 없어요. 워낙에 들어가 있는 게 간단해가지고 크게 할 말은 없는데 정말 남들이 안 살 것 같은 저만 살 것 같은 피규어라서 갖고 나와봤어요. 혹시나 관절형 피규어가 있나 하고 좀 찾아봤거든요. 저는 원래 그 가면라이더 좋아해가지고 아이고 그 메뚜기 인간이 혹시 피규어로 나와 있나? 하고 그거를 좀 사려고 찾아봤는데 테라포마스에서 관절형으로 나온 거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바퀴벌레밖에. 또 안타깝게도 바퀴벌레를 사게 됐습니다. 다른 것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낸도나 레진으로는 좀 나왔는데 이런 관절형으로는 안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약간 이제 아포칼립스 같은 이런 만화들을 보면은 이제 좀 상상력이 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진짜로 바퀴벌레가 이렇게 인간처럼 진화를 하면은 어떨까? 사실 인간이 지금 지구를 지배하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지구를 지배한 건 아니잖아. 그냥 지구에서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것 뿐이지. 어떻게 보면 지구는 바이러스가 지배하고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는 우리 몸에도 지금 뭐 세균이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바이러스가 지배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곤충이 지배하고 있는 거고 인간은 거기 곁다리로 그냥 껴서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곤충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냅두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니들은 그렇게 살아라. 니들이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먹을 거를 마련하기에 더 편하다라는 입장일 수도 있잖아. 우리를 이용해서. 그런 생각 가끔 해보거든요. 물론 이것도 지금 바퀴벌레가 굉장히 인간화된 거지만 물론 뭐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은 과연 인간의 이 신체가 팔 2개, 다리 2개, 직립보행, 눈 2개 정면으로 보고 이 지구라는 환경에서 살아남기에 적합한 신체일까요? 어느 과학 서적에서나 나오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뭐 맹수 같은 날카로운 손톱이나 이빨도 없고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털도 없고 두꺼운 가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근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되게 적합하지 않은 신체거든. 자연이라는 곳에서 살아남기에는 뭐 사람을 정글에다가 떨어뜨리면 한 3, 4일 만에 죽을 거야 내 생각에는. 근데 왜 하필 이 바퀴벌레는 인간의 형태로 진화를 했을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종의 떡밥이 있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지구에서 먼저 개조를 당한 것 같다라는 떡밥이 살짝살짝 뿌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만화나 피규어를 좋아하는 그게 아니라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저도 옛날에는 만화가 꿈이었거든요. 그 만화 막 이렇게 그리는 연습하면서 스토리도 좀 짜보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뭐 오늘 보셨던 피그마 테라포마스의 테라포마라는 피규어고요. 건강들 다들 조심하시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끝!